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 모평균의 검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였습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에는 우리가 표본 평균을 표준화했을 때 그것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 Z라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Z 검정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 표준화해 주려면 시그마를 쓰지 못하고 표본의 표준 편차 S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T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T 분포를 이용해서 검정을 한다고 해서 이 경우에는 T 검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예제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예제 5.4입니다. 전구의 수명시간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전구의 수명시간이 지금까지는 1950시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전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구의 수명시간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9개의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1970시간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1950시간에 비해서는 무려가 아니군요. 20시간 정도 늘어났죠. 그런데 현재 이 데이터들의 편차는 모르고 표본의 표준 편차만 70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 집단의 평균이 과거의 1950시간보다 증가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규모가설은 모집단의 평균이 과거와 똑같이 1950이다. 입증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은 모집단의 평균이 1950보다는 커졌다.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자, 한쪽 방향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단측 검정입니다. 우선 기각력에 의해서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측 검정이니까 기각력이 한쪽 방향이죠. 자, H제로가 사실일 때, 즉 모집단의 평균이 1950시간일 때 X바의 분포를 그려보았습니다.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 시그마를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유수준을 5%로 잡고 이 상태에서 기각력 K를 구해서 K보다 작으면 H0가 맞고 K보다 크면 H1이 맞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자, 이 기각력 K를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표준화해 줬을 때 시그마를 사용하지 못하고 S를 사용하게 되면 T 분포를 따르겠죠. 자유도가 얼마인 T 분포입니까? 지금 샘플의 개수가 9개니까 T 분포 자유도가 8이겠죠. 그리고 자유도가 8인 T분포에서 우측이 5%인 점을 구해봤더니 1.86입니다. 즉 K를 표준화해주면 1.86이 된다는 뜻이겠죠. 표준화 어떻게 해줍니까? K에서 1950 빼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표본에서 구한 S값이 70이라고 앞에 쓰여 있었죠. 그래서 그 계산하면 1.86이 나옵니다. 요 K가 표준화해주면 1.86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K를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993.4가 계산이 됩니다. 즉 기각력이 1993.4가 되는 것이죠. 관측값은 얼마였습니까? 1970이었습니다. 관측값 1970이 기각력 1993보다 작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채택합니다. 알파가 5%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기각력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86은 어떻게 구했는지 이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의해서 자유도가 8인 T분포에서 우측 확률이 0.05가 되는 요 값이 1.86이 되는 것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포에서 확률을 구할 때는 뭐뭐점 디스트였고요. 요 x값을 구할 때는 뭐뭐점 인버스였죠. 그래서 우리가 t 인버스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확률은 왼쪽 확률이니까 0.95 넣어주시고요. 자유도 8을 넣어주시면 요 값이 1.86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p값을 구해서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측한 값은 1970이죠. 그렇다면 1970보다 클 확률이 바로 p값이 될 것입니다. 이 p값을 저희가 계산해 보면 0.208이 나옵니다. 즉 표본 평균이 1970시간 이상일 확률은 0.208.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고요? 예, 엑셀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좀 이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p값이 유수준보다 무척 크죠. 5%보다 무척 크죠. 그러므로 규모가설을 채택합니다. 자, 이 0.208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기서는 직접 구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표준화해 준 다음에 t분포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 값을 표준화해 주면 이 1970을 표준화해 주면 0.857이 됩니다. 어떻게 표준화해 주냐면요. 1970에서 1950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하면 s를 쓰면 0.857이 나옵니다. 자유도가 8인 t분포에서 0.857 이상일 확률이 바로 이 확률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통계학 교재에 나와 있는 t분포표를 이용할 수는 없고요. 엑셀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 의해서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나요? 예, t분포의 확률은 t.dist를 이용하는데 t분포의 특성상 오른쪽 확률도 구해주고 양쪽 확률도 구해주는 그런 함수가 따로 존재하죠. 이것은 우측 확률이기 때문에 tdist보다는 tdist-rt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0.857이 실제로는 1970에서 1950 빼고 그리고 루트 9분의 70으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그대로 썼고요. 자유도 8을 적어주시면 이 확률 0.208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값이 0.208이 나왔기 때문에 알파보다 크죠. 그래서 규모가설 채택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의 예제 5.5입니다. 학생들의 평균 신장을 조사하였더니 10명을 조사하였습니다. 표본 평균이 170이 나왔습니다. 현재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르고 표본의 표준 편차는 5.02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의 평균이 172인데 이 집단은 172보다는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이 집단의 평균 신장은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 다르답니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아니고 다르답니다. 그래서 가설은 모집단의 평균이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172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모집단의 평균이 172가 아니다. 172보다 크든가 또는 172보다 작든가 어쨌든 172가 아니다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양쪽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양측 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먼저 기각력에 의해서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검정이니까 기각력이 양쪽이란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 H로가 사실일 때 X바의 분포는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저희가 2.5%씩 잡아서 양쪽으로 기각력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각력 바깥으로 나가면 H1이 맞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H0이 맞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기각력을 구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이 값을 표준화했을 때 시그마를 안다면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겠지만 우리가 현재 이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표준화해주면 t분포를 따르겠죠. 예, 자유도가 얼마인 t분포입니까? n이 10이니까 자유도가 9인
그러한 T분포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이 0.025씩 잡으면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이 2.26이 이쪽이 마이너스 2.26이가 될 것이고요. 즉, 이 K를 표준화해 주면 2.26이, 이 값을 표준화해 주면 마이너스 2.26이가 될 것입니다. 자, 표준화 어떻게 해준다고요? 예, K에서 170을 빼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S를 쓰기로 했었죠. 5.02. 그럼 2.26이가 됩니다. 즉, 요 값을 표준화해 주면 2.226이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하면 175.59가 되고요. 이쪽 값은 175.59이고 이쪽 값은 168.41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강력이 정해졌고 우리가 관측된 값은 현재 170이었죠. 요 170이 기강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요 안에 있기 때문에 H로가 사실이죠. 규모가설을 채택합니다. 자, 이것이 기강력에 의한 검정 방법이었고요. P값을 구해서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검정이니까요. P값도 2배입니다. 지금 현재 170보다 작을 확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2배 해서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P값이 됩니다. 이 170보다 작을 확률은 174보다 큰 확률하고 똑같겠죠. 그렇다면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T분포를 이용해 줄 것입니다. 자유도가 얼마요? 자유도가 9인 T분포에서 이 174를 표준해 준 값이 어떻게 가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174를 표준해 봤습니다. 174에서 평균 170이 빼주고 루트 10분의 시그마 몰라서 S 써주니까 1.26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70을 표준화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6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확률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엑셀에서 구하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양쪽 확률이니까 엑셀 함수 t.dist.et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tdist et 함수를 이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이 x 값에 양수 값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1.26보다 작은 값을 구하고 2배 하는 것인데 이 x 값에 양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1.26 값을 대신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값을 써줄 때 170을 원래 써주셔야 되는데 좌우 대칭이라는 성격을 이용해서 174 빼기 172 그리고 나누기 s 값을 루트 10을 나눠준 값 이렇게 해서 1.26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도는 9를 적어 주고요. 그래서 구한 결과가 이렇게 P 값이 0.239가 나옵니다. P 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니까 규모가설이 채택됩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 모평균의 검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